예, 또 오늘 하나 또 동영상을 올리니까 또 뭐냐면 우리가 다른 저 옛날 동영상 유튜브 초창기 시작했을 때 뭐 이런 얘기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이유. 맞아요. 우리나라 또 오늘 그에 대해서 관점을 달리해서 말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저도 관점이 틀린데 세 가지로 압축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세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다시피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옛날보다 다시 잘 살아지고 분명하게 70년대 80년 저도 80년 지도 70년 후반생인데 80년대 그렇게 이제 90년대 거쳐가면서 느끼는 게 지금이 옛날보다 확실히 살기가 좋아진 건 사실이고 역시 교통이나 뭐 먹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식주가 확실히 좋아지고 옛날보다 살기 편해진 건 진짜 엄밀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만족을 못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부정이 뭐 이렇게 살기 어렵다 이런 게 나오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이유는 확실히 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유튜브 찍는 거에 비해서 관점을 달리해 가지고 세 가지로 말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끊임없는 비교 문화. 이건 처음부터 얘기했지. 그 처음부터 얘기했지. 끊임없는 비교 문화에 의한 가열 경제 맞단 말이야. 그게 맞다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옛날에 90년대 20년 전 30년 전에 그 상류층이나 상류 사람들이 그 삶의 우리 지금을 평균으로 생각하고 있던 이런 거 자체가 그게 힘들죠. 결혼도 힘든 게 사실 그런 거단 말이야. 옛날에 상승혼이 지금의 평균혼이 돼버리는 이런 거. 그것도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만족이 아니고 남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 살다 보니까 너무 이 삶이 힘드는 이런 거 자체 맞다 말. 그래 자기가 행복한 게 아니고 남한테 보여주는 게 행복한다.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 행복하다. 이런 생각하니까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 이 세 가지 확실히 전 그 생각이 들거든요. 세 가지. 확실히 맞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뭐 아무리 살기 좋아지고 옛날에 국민소득도 뭐 3만 불 넓고 이제 옛날에 뭐 5천 불, 4천 불 해도 확실히 사는 것 자체가 뭐 시대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왜 살기가 옛날보다 좋아지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행복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약간 오늘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가 끊임없는 이 비교 시작 그냥 태어날 때 비교냐. 돌잔치 한다, 유치원 뭐 좋은데 보낸다, 뭐 학교 뭐 좋은데 간다, 아니면 학원 좋은데 보낸다, 공부 얼마큼 잘한다, 뭐 이런 거는 시작할 때부터 이제 비교단 말이야. 남 옆집 우리가 엄친딸 이런 말이 나온 게 맞단 말이야. 저도 뭐 그런 좀 피해를 당한 것도 있는데 뭐 너뼈 자식 뭐 누구 아들 공부 진짜 잘한다, 어디 뭐 대학 갔다 뭐 그래 사람 뭐 그렇게 비교하면서 막 사람 짜증나게 하자. 뭐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가 돼 있어요. 너 누구 아들 뭐 공부 잘한다, 공부 잘한다, 뭐 어디 대학 갔다, 뭐 반에서 몇 등 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는 비교단 말이야. 심지어 요새는 돌잔치도 뭐 이마 애 클 때 뭐 이렇게 뭐 잘 되라고 뭐 돌잔치도 억수 사치스럽게 하는 그런 것도 있긴 있다더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사실 그래요. 시작할 때부터 이제 비교 문화시 비교. 그러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비교하면 이제 안 행복해질 수 없다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중산층의 삶을 뭐 서민의 삶을 살았다가 어떤 뭐 돈을 좀 벌어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신분 상승이 돼가지고 어떻게 일이 잘 풀려가지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또 이 중산층이 돼도 뭡니까? 자기 그 위에 상류층의 사람들을 막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니까 돈이 뭡니까? 이게 또 이제 뭡니까? 행복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내가 중산층에서 상류층 올라갔다 치더라도 또 뭡니까? 상류층끼리의 또 비교 이런 것 때문에 뭡니까? 끊임없는 비교다 말이야.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게 비교만 자꾸 하다 보면 행복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가 누참하지만 나 보세요.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밀집대가 많이 소리 붙어서 많이 살죠. 솔직히 말해서 외국 같은 경우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캐나다를 보면 서로 떨어져서 살잖아. 물론 거기는 이제 단점도 있어. 개인주의적이고 또 뭐 사람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이렇게 호주 같은 데 이제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 개인주의적이고 뭡니까 좀 약간 이제 혼자서 노는 문화가 많고 이렇게 좀 심심하다 말 좀 심심한 거 이런 것도 있거든요. 뭐 오락이나 이런 게 좀 혼자서 하는 뭐 문화나 뭐 게임이나 이런 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요새 사회가 많이 개인주의자화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확실히 붙어서 살죠. 그러니까 계모임이나 이런 게 많단 말이야. 상부상조하는 이런 계모임 이런 게 자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좀 많잖아요. 그런 계모이나 협회나 이런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모여서 살고 또 우리가 아다시피 일제시대, 조선시대 이런 거 거치면서 억압을 많이 받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양반도 일부였고 대부분 이제 상민이나 노비였는데
일제시대도 마찬가지. 일제시대나 한국전쟁 거치면서 우리가 억압을 이런 걸 많이 받다 보니까 신분상세 욕구도 강하고 동심문가 이게 피해시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자꾸 이 위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하고 자꾸 비교를 한단 말이야. 그래 그렇게 자꾸 비교를 하다 보면 행복할 수 없다.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느 정도 만족할 줄 알고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도 어느 정도 물론 이게 너무 지나치면 다시 독선이나 뭐 과시가 돼가 좀 문제 생긴데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욕심도 적당히 부려야지 너무 지나치게 욕심 부리는 건 문제 생긴단 말이야. 그것도 맞아요. 그거 맞아요. 이런 부분도 이제 어머니 좀 생각할 문제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 이 사람이 우리가 아까 말했지 90년대보다 확실하게 뭡니까 이게 살기가 좋아졌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 옛날에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그러니까 2000년대 20년, 30년 전에 그 상류층의 상류층의 문화나 상류층의 수준이 지금의 평균으로 이게 정착되어가는 이런 평균으로 인식돼가는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문제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뭡니까? 노력을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중간한 이런 상황을 이제 사람들이 용납이 안 된단 말이야. 맞다고. 근데 사실 맞아요. 공부도 옛날에 어중간하게 뭐 잘해도 사실 좀 됐거든요. 그리고 뭐 돈도 어중간하게 가지고 있어도 좀 이게 어느 정도 사람이 산다고 이래야 되는데 요새는 뭡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눈높이가 높아지고 자꾸 이게 사람이 수준 자체가 높아지니까 뭔가 20년, 30년 전에 이 상류층의 사회가 상류층의 그런 수준 자체가 우리의 평균 수준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평균 수준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힘들단 말이야.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이제 올라갈 곳이 너무 높아졌단 말이야. 내가 높아져. 그러니까 내가 만족도가 너무 높아졌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목표하고 지향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목표나 지향점이 더 높아지니까 뭡니까? 더 높아지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 이런 것 자체가 느낀단 말이야. 막 여러분 보세요. 너무 지금 당장 뭐 10억, 20억 모아라. 이게 되겠어요? 뭐 월급은 한 달에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만족도는 18억, 20억 이렇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성이 안 찬단 말이야. 성이 안 차요.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맞다고. 기껏 해봐야 뭐 만족도는 뭐 한 30억, 20억 이래 되는데 기껏 해봐야 200, 300. 이 사람들 성이 안 차는 게 사람 자체가 성이 안 차. 맞아요. 그런 문제들이 이게 확실히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족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과거의 20년, 30년 전에 이 상류층의 그 문화나 수준 자체가 우리의 평균 수준으로 돼가는 이런 우리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평균 수준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팍팍해지는 거 사실이다. 너무 소외감이나 박탈감도 너무 생기고 말이야. 근데 일부단 말, 우리가 일부입니다. 우리가 일부야. 우리 많이 나와서 그런데 진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대기업이나 우리가 공무원 포함해서 대기업에 취직가 일하고 있는 사람이 14%입니다. 정확하게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더 확대해서 중견기업이나 좀 우리가 괜찮은 회사다 이런 들어가는 중기업이나 중견기업 좀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제 좀 괜찮다는 회사에 들어간 사람까지 다 합쳐도 20%도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뭡니까? 사업을 내가처럼 제처럼 자영업 한다든지 자지구리하는 회사, 우리가 젊은 사람들 말하는 조소기업에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사실이단 말이에요. 엄밀히 사실이에요. 맞아요. 사람이 사실이다. 엄밀히 사실이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회가 어디 열풍이 불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도표에 나오지만 수험생이 한 44만 명인데 지금 이번 2023학년도 올해이죠. 2023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전에 이번에 쳤던 거 말고 작년에 수능 쳤던 수능생들이 한 44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의대생 비율이 의대 입학 정원 6,599명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디 가기 하늘 별따기가 다름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그걸 막 이게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뛰다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수험생 태반에 그걸 바라보고 지금 뛰다 보니까 그게 힘들단 말이야. 너무 팍팍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의 목표 지향점이 너무 저 위에 있단 말이야. 너무 요 바로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위에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지. 상대적 박탈감 느끼고 너무 사람들 살기 힘들단 말이야.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생각할 문제가 이제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X세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똑같아요. 과거 기성세대 386 기성세대나 586 기성세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X세대도 마찬가지. 지금 MZ세대도 마찬가지.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살기가 또 힘드냐면 행복하지 못하냐면 이게 뭐냐 남에게 보여주기식이야. 지가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근데 사실 살다 보면 자기가 행복한 게 제일 좋잖아요. 자기가 뭐 만족하고 행복하고 이러면 좋은데 뭡니까? 남에게 보여주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힘들단 말이야. 남에게 보여주기식으로 맞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 알다시피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뭐 어디 가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이 있지만 가식적인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게 사실입니다. 물론 가식적인 사람은 어디 가도 있어요. 뭐 이제 이거 있는 척 하는 사람 있다가 돈도 없는데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있다. 뭐 근데 문제는 가식적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좀 많지. 근데 문제는 뭔가 이렇게 보세요. 사진 나왔듯이 뭐 외제차 끌고 다닐 수 있어. 외제차 끌고 다니고 뭐 돈도 뭐 좋은 집에 살 수도 돈 많으면 좋은 집에 살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돈도 없는 얼마 그 외제차 끌고 다니는 상황도 아닌데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폼 잡고 있는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폼 잡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다고 보면 많거든요. 그거 봤거든. 그거 진짜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래 되면 그냥 뭡니까? 그럼 그건 뭡니까? 내가 여건이 안 되는데 외제차 끌고 가지고 비용을 자꾸 이제 감가상이나 소비를 해버리면 내가 모을 돈이 없단 말이야. 모을 돈이 없겠지. 근데 문제는 뭔가 내 체면도 있고 남에게 보여주식으로 해야 되니까 뭔가 내가 뭐 그것도 이런 척 해도 뭐 내가 실속이 안 남단 말이야. 그런 건 실속이 무슨 말이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돈을 못 모으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뭐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쓴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저축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돈을 모으려면 어느 정도는 알뜰해 살고 뭐 옛날같이 물론 무식하게 우리 부모 세대처럼 뭐 이렇게 뭐 악을 아껴 쓰자. 그건 이제 요새 사람들은 안 맞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돈을 모으려면 어느 정도 알뜰해 살고 저축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게 아니단 말이야. 저축도 안 하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돈을 쓰고 다 쓰고 또 그 자기 분수에 못 맞게 이제 외제차 끌고 다니고 막 대도 안 하고 해외여행도 뭐 자주 가고 이래다 보니까 뭡니까? 남에게 보여주시라니까 자기 돈은 못 모은단 말이야, 자기가. 그러니까 실속, 그리고 뭔가 남에게 보여주시라니까 자기 만족도 없고 실속이 없단 말이야. 실속이 없어. 그냥 자기가 진짜 살기 팍팍해지는 맞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다들 뭐 돈을 어느 정도 모아야 되려면 뭐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싶은 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적당히 해야 되는 거지. 맞아. 아예 하지 말아야 못합니다. 하지만 적당히 해야 되는 거지. 자꾸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의 보여주시로 이렇게 가식적으로 살면 자기한테 남는 게 없는 건 사실이단 말이야. 없는 사실이거든요. 돈 많다고 막 계산 다 해피고 다 써버리고 뭐 이러면 맞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야. 뭐 MZ 세대가 요새 뭐 최악의 세대라고 뭐 해가지고 내가 반박하는 그 동영상 내가 올린 적 있잖아요. 그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이 세 가지가 극복이 안 되면 우리나라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이제 말로 모르야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과 같이 이제 정체기가 온다는데 불황기 와가지고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이제 잘 안 와가지고 이제 한 3만 불에서 묶이지 않을까 이런 일본은 30년 동안 3만 불에 묶여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국민소득 5만 불, 7만 불이 돼도 그래도 이제 뭐 불만 소리 5만 불만 나오고 이제 말 나오고 살기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맞아요. 정말 분명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룩셈부르크 수준으로 한 7만 불까지 돼도 아마 우리나라 불행하다 이런 말 나올 거예요. 국민소득이 7만 불 정도 돼도 불행하다 이런 말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